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천안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차가 3시간 걸려서 왔는데요. 서울 살 거 되게 못 되네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차 가지고 오랜만에 오니까 막 헤매기도 엄청 헤맸고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갈 데가 걱정됩니다. 제가 이제 그 1년 전에 저희가 큰 그 모험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오라클의 유닉스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MS 플랫폼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개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한 2달 전에 끝나가지고 현장에 지금 다 적용을 하고 마침 이제 결과 보고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비용, 그 다음에 무정지, 그 다음에 MS 플랫폼 요 3가지가 거의 종합적인 요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STS 반도체 통신입니다. 저희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약 10년 전에 분사를 해서 현재 그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메모리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저희가 그 갤럭시라는 이런 거 생산해서 납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인력은 반도체 부분이 한 3,000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LCD 한 2,500명, 그다음에 사업장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필리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IT 쪽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몇 가지 그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뭐 온라인 중심 SCM망이라든지 실시간 구조, 그다음에 다양한 고객 니즈, 아무튼 이런 부분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스템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가장 하단에는 이제 설비 부분이 있고요. 이 설비가 반도체 설비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뭐 싼 것은 한 15억짜리, 20억짜리도 있지만 비싼 것은 300억짜리, 500억짜리 막 이렇습니다. 대당. 그런 설비들이 약 1,300대 정도가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 쪽에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달 생산량이 약 1억 개입니다. 1억 개. 1억 개 되다 보니까 설비들이 가동하는 게 이건 뭐 초당으로 굉장히 나가는 그런 스피드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작업자들이 하는 생산 관리 시스템인 MES, 그다음에 품질, 각종 분석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하단을 저희는 통상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ERP를 SAP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고객사하고 벤더 또 물류 이런 부분 전부 다 SCM망으로 구성이 돼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MDM 시스템입니다. 기준 정보 관리하는 부분과 이 스펙을 그 전자화 시켜가지고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사들이 저희 회사보다 다 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그다음에 브로드캠 뭐 이런 데 다 큰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보다 수준이 한참 높은 회사들이죠. 그런 부분의 스펙들을 받아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이제 스케줄링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중간에가 비지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지톡이 쭉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미들웨어를 팁 RV를 사용을 했습니다. 팁 RV를 사용을 했고, 아니면 DBT DB로 그냥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비지톡을 도입을 해가지고 설비단하고 연결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미들웨어를 비지톡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 10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그 분사를 하면서 주로 생산했던 부분은 반도체 후공정인 메모리, SSD, 그다음에 무슨 테스팅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웹,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웨이퍼 있죠? 동그랗게 생긴 부분, 그걸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뉴 비즈니스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후공정 사업에서 유닉스의 오라클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IT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 유지 보수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게 들어가고, 또 한국, 필리핀, 중국의 IT 격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발하는 수준도 각기 다릅니다. 유지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평균 20년입니다. 반도체 쪽은 20년을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안 사항에서 상당히 국정원에서 저희는 감시를 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런 구조를 가져다가 보니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사의 니즈가, 여러분 핸드폰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오죠. 그게 전체가 바뀌거든요. 겉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가 다 바뀝니다. 근데 그 부분을 3개월 만에 한 번씩 전부 다 모디파이를 다 해야 됩니다. 스펙부터 모든 생산 조건까지. 이렇게 빨리 변하다 보니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1년에 한 빠르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고객사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비들이 많고 저희가 이제 그 대형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라인은 실시간에 무정지로 가야 됩니다. 잠깐만 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SSD 라인이 잠깐 서버리면 삼성전자의 라인이 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무정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필리핀 간에 그 각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산은 뭐 중국에서 했던 걸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에 했던 게 중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데이터, 생산 정보들이 같이 다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전산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일단 개발 방식, 또 클라우딩이라고 해서 요건 지금 현재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현된 건 아닙니다. 설비에 이제 보면 그 E박스라 해가지고 그 설비 PC, 산업용 PC들이 각기 달려 있습니다. 그거 쉽게 보면 1300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설비용 PC들은 대부분이 윈도우로 CE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들이 많고요. 그러나 그 교체 주기가 오다 보니 그 수요가 몇십억입니다. 그 산업용 PC 교체 주기만. 그래서 그걸 클라우드로 지금 통합하는 것을 지금 현재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정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그 발표에 좀 꺼림칙 했었는데요. 그래도 숫자도 일단 그냥 10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도입할 때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을 봤을 때 최초 비지톡이 좀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만 오라클하고 MS를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5개년 TCO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닉스하고 하드웨어 기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초기 비지톡을 제외하면, 비지톡 포함하면 초기 비용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5개년 정도의 운영 비용을 봤을 때는 약 절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우리 구축하고자 하는 사양에 맞게 하드웨어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도입하고 견적 받아서 작성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쪽에서 사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좀 약간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MS의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 약 2달 정도,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달 정도를 굉장히 그 벤치마킹도 좀 해보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용은 알겠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무정지 시스템, 대용량 처리하고 무정지. 통상적으로 오라클이라든지 유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 사이트들은 대부분 오라클의 유닉스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MS로 가려고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도 고객 갸우뚱하고 있고 경쟁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담을 안고 약 두세 달 정도를 벤치마킹, 무정지를 구현한 데 있는지 벤치마킹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와 비슷한 유사한 공정 내지 어떤 산업군을 가진 회사가 이걸 쓰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소개도 가보고 별거 해봤는데 결국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대신 공정수가 좀 많은데 저희 공정이 208개입니다. 저희 그 내부 공정도가. 근데 그 많은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몇 군데서. 그래서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가격 싸다는 이유 하나로, 가격 싸다는 이유 하나로 MS로 결정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게 1년 전입니다. 그때는 뭐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성공할까? 이제 그 두려움 반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쭉 그 설계를 하면서 설비단, 여기 보시면 이 설비단에는 아직 비지톡을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설비단에서는. 그래서 설비단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ERP는 SAP가 제외하더라도 MDM에, 왜 이게 오라클이죠? 이게 MS 겁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MDM이 MS, 그 다음에 MES도 MS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웨어도 그걸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품질 시스템도 MS로 해서 전체를 다 비지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MS 기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자체도 메인 시스템에는 MS를 적용을 했고요. 비지톡도 단순하게 비지톡 역할이 어떤 미들웨어 역할도 있지만 인터페이스 표준 룰을 재정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오라클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이번에 개발 번수가 한 190번 정도가 전략이 됐어요. 스탠다드로 딱 적용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고객 니즈는 BI를 통해 가지고 니즈를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BI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정보 전략에서는 표준화된 리포트들은 저희가 작성을 개발을 해주지만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은 BI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분석들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MES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겁니다. 저 이런 서비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상술에 속아서 당한 것 같긴 한데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거 1억 2천짜리입니다. 서비스 1년에. 근데 아무튼 많이 협박해가지고 좀 싸게는 샀습니다만은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뭐냐 하면 저희 그 전산 개발자가 이게 본사에만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18명 있고요. 해외까지 포함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스킬들을 한 단계 정도는 끌어올린 것 같아요. SQL 작성하는 것부터 그 개발할 때 오류들 이런 것들을 거의 그 MS 쪽에서 직접 와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한 거 검증 다 하고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동안 내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외주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외주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에서도 상당히 스크랩이 됐고 그 부분이 현재 우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싼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저희들은 잘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1단계는 아까 웨이퍼라 해서 팹 요거 적용하고 2단계로 이제 백엔드 적용한 다음에 3단계로 글로벌적으로 통합을 해서 약 4년 내지 5년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나오네요, 이제. 오라클에서 윈도우, 이렇게 만들으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정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정에서는 잠깐이라도 서게 되면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삼성전자라든지 핸드폰 제조업체에서 재고를 별로 안 가져갑니다. 재고를 별로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서면은 아주 정말 난리입니다. 30분 이내에 출동해서 삼성전자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요. 딱 그 내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보라 해가지고 30분 이내에 연락이 안 되면 페널티 먹고요. 30분 이내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현상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렇게 좀 스피드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절대 정지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버티는 시간이 이제 웨이퍼에 각기 하나의 셀들이 있는데 그걸 딱 로봇가 찍어가지고 작업하는 게 딱 찍어가는데 3초입니다. 3초. 그 3초 내에 가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3초가 한 공정을 지나가는데 12초 걸립니다. 12초. 다시 말하면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라인이 서 있는 시간은 12초를 벗어나면 사고로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 발생 시에 여기 20초라고 했는데 20초도 많이 봐준 거고요. 처음에는 12초를 요구를 했습니다. 12초 이내에 장애 복구될 것. 근데 그 충족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 충족을 못 시켜서 현재까지는 뭐 장애가 저희가 안 나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시간에 맞춰질 수 있을까? 그건 좀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페일오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액티브로 구성을 해놨어도 페일오버 했을 때 주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이 복제가 다 되는지. 그 전에 오라클 했을 때는 이 복제를 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실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겼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꼭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BMT를 해가지고 무결성까지는 검증한다고는 했는데 뭐 현재까지는 이상 없으니까 잘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 그 샌디스크 같은 이런 그 별도 장비 없이 그 구성을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Always On 대시보드 통해 가지고 전체 지금 통합 관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 스킬도 분명히 업을 시키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1년 전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무대뽀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영국하고 미국 그다음 대만 이런데 협회들에서 약 6번 정도 시스템 오디트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현재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